안녕하세요. 봉화산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절세하는 방법,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도 절세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약간의 비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대표이사가 급여나 퇴직급여가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으로 2배까지 인정을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 측면으로 개인사업자 경우도 노란우산공제, 그리고 IRP 인디비듀얼 리타이먼트 펜션이라고 개인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노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경우에는 접대비, 업무 관련 접대비가 최소 연 3,6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개인은 대표 경우에 급여나 인건비, 식사비도 원래는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대비로 해서 한도가 3,600만원까지 비용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 비용, 차량 등 경차나 9인승 이상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차량의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도 안 되고, 만약 차량에 대한 기름값, 유류대의 경우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9인승 이하의 경우 일반 차량, 그랜저나 제네시스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핸드폰 등 비용에 대해서 인터넷 비용 이런 걸 세금계산서로 사업자로 받으시면 부가세 공제도 되고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고 월세 세액공제도 됩니다. 이게 일반 근로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인데요. 부가세법으로 연 1,000만원 세액공제가 되는데 법인은 안 됩니다. 그리고 매출 10억 초과 개인사업자도 안 되죠. 근데 매출 10억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제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겠는데 거기도 안 되는 거 보면 10억이 좀 큰 매출, 큰 회사, 큰 개인 기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업 관련 대출.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 대출은 당연히 비용으로 이자 비용 같은 거 인정이 되지만 아파트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 사업 관련을 사용했으면 이자 비용으로 인정이 되냐 이거 하는데 인정이 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을 때는 부부 공동 사업으로 해서 한계 세율을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사업소득 필요경부와 기부금 세액공제 중에 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뒤에 노란우산 공제하고 IRP 가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법인 사업자 비교인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개인 사업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IRP나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면 되고요. 법인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라는 것은 세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세습소득 공제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법인은 이런 부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사가 커진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됩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 경우는 한계세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2억에 11%, 2억 초과에 22%고 나중에 배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을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거고, 법인의 가장 큰 단점이 가지급 등 비용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의 가지급 문제가 이슈가 되는데 이 부분도 전략을 짜면 가지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유튜브로 가지급 해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포괄 양수도 등 법인 전환으로 해서 영업권이 인수를 통해서 영업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업권이 생기면 그 돈으로 영업권은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60% 필요경비가 됩니다. 만약 영업권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영업권이 생기면 3억이라면 3, 6, 18, 1억 2천 1억 2천이 기타 소득으로 떼우고 이 3억을 나중에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영업권을 비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에서 법인전을 할 때 이익이 나는 회사의 경우는 영업권을 평가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처럼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누락이나 적격 증빙이 없으면 불이익을 주고 특수관계자 내역도 공시해야 됩니다. 이거를 성실하게 안 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한 게 유리합니다. 성실신고가 돼버리면 법인 전환해도 한 3년까지는 성실신고 법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노란우사 공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사 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이고 이거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가 정확한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억 이하, 그 다음 1억 초과인데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의 대표, 소기업 대표 경우에 법인도 급여가 7천만 원 이하, 이 경우에 300만 원, 7천만 원 미만의 경우도 4천만 원 미만의 경우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조그만 개인 사업자의 대표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폐업하고 망하는 경우에도 노후보장 되고 연복리 이자로 투자되고 중소기업 벤처부가 감독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납세담보대출처럼 납세부금 내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가입 장려금으로 올 1, 2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세금 환급 안 내면 가입 대상인데요.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되는데 그 중에 그 사업자 등록을 안 한 프리랜서라 보험서 기사 이런 경우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폐업 사업,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60세 이상 경우에 10년 이상 납입할 때 공제금을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IRP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RP는 근로자는 가능하고 사업자도 가능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경우에도 IRP를 통해서 연금이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면 되고 이 IRP는 펀드, 채권, 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 세액공제 및 세액효과인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700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약 700만원 전액을 불입할 때 급여자 5,500,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16.5%, 그 초과의 경우는 13.2%가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거를 9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건 12월에 결정이 됩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경우는 5억, 7억 5천, 15억인데 5억은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7억 5천은 제조, 숙박, 음식업, 정보통신업, 그 다음에 15억 이상은 도소매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5억 이상이 된 경우에 성실신고 대상이죠. 성실신고 대상자하고 혜택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120만원 한도로 60%죠. 의료비, 교육비 15%, 난임시술비는 20%고요. 월세 세액공제도 해주는데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그리고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 경우는 12%까지 해줍니다. 10%, 12%. 그러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 이게 20% 농특세가 가세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최저한서 대상도 됩니다. 그러나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는 두 가지가 해당이 없습니다. 자, 성실신고 대상자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인데요. 조특법 122조 3에 해당되는 거고 의료비, 교육비를 2023년 12월 30일에 속하는 가정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 이 근로자하고 비슷하죠. 월세 세액공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사,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100분의 12, 나머지 경우는 10%를 해당 공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로소득자 경우도 1,900, 7천만 원 이하 해당되는 경우만 월세 세액공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도요. 신용카드 발급을 하면 부가세법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그러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10억을 넘는 경우는 제외되고, 공제 가능한 업종은 뭐 소매업, 음식점업, 뭐 서비스업 많이 되는 거고, 신용카드를 교부하는 금액에 매출 전표 발행 금액의 1.3%, 연간 1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을 신용카드 발행 금액 자체는 공급대가 같아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니까 한 1천만 원을 나눠버리면 한 10억 정도 연 매출이 10억에서 11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 이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그리고 전자화폐, 직불카드 이런 게 해당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가 어떤 혜택이 있고 절세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과 법인을 간단히 비교하고 성실신고 대상자의 혜택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